그래서 그 양자를 정확하게 보자. 근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볼 수 있는 거 옆에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캐논 사장님이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방식 있잖아요. 녹화하세요. 녹화하셔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영진 사장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9시입니다. 자, 우리가 양자를 할 때 일단은 테스트를 의사를 여쭤봐야 되잖아요. 고객님, 퀀텀이라는 우리 몸의 파동을 읽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몸에서 1분 동안 마그네틱 봉을 잡고 하는 건데 몸의 전체적으로 그 좋고 나쁨을 고객님의 현재 상황을 1분 안에 측정해주는 파동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새 구글에서 뉴스를 보시면 양자 컴퓨터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양자 퀀텀에 대해서 되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또한 양자 파동 기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는 파동을 고객님이 지금 현재 파동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측정 기준이 되는 거라서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안 좋지만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세포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원자보다 작고 원자가 점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파동기기이기 때문에 얘는 병이 오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기준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성윤 소장님 가장 얘기하시는 거 혈액 채취 한번 안 하고 1분 안에 252가지의 당신의 몸 상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 측정기 정인데 그게 없으신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겠다. 그러면 고객님이 기입하는 것도 고객님이 하시고 어떻게 해요? 터치도 고객님이 하셔야 됩니다까지 우리 기본으로 하자고요. 근데 기입하는 거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고객님 허락하시나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PM에서 왜 2시간 수료하라는 거 있죠. 건강 우리가 보조식품을 우리가 그 고객님들한테 전달할 때 그게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했습니다. 수료증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양자는 첫 번째가 혈류입니다. 근데 혈류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좀 다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혈류를 우리가 보는 방법은 혈류 이렇게 생각하면 혈액과 혈관에 대한 얘기. 내 몸의 전체적인 혈관에 대한 혈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소거 안 하신 분들 제가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걸 되게 예민하게 소리를 들려서요. 네, 다 이렇게 다 껐습니다. 자, 이제 안 들리실 겁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기준은 이분은 남자분이시고 되게 마르신 분이에요. 저번 시간에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약 드시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뭐예요? 빈혈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분은 어떡하죠? 혈액은 다 정상이시고 콜레스테롤도 좋은 거 나쁜 거 다 정상이세요. HDL, LDL이요. 자, 혈액 지질 중성지방 괜찮으십니다. 혈관만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데 파란색, 초록색은 정상 범위로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가면 이제 관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혈관 괜찮아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오냐 보세요. 심장은 어디까지가 심장이죠? 관상동맥까지가 심장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왜 관상동맥이 심장에 대한 파트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고객님, 관상동맥은 어떻게 해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처럼 생긴 동맥인데 그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일으키면 협심증이나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관상동맥을 먼저 봐주세요. 심장 딱 보면 관상동맥 탄성이 정상이잖아요. 이분은요. 그런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1, -2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정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만약에 관상도매 탄성이 노랗게 왔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코엔자임 Q10을 꼭 드려야 돼요. 왜? 심장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막히거든요. 머리카락 굵기에 관이잖아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노란 불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의 화살표가 갔을 때는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드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이분은 다 괜찮으세요. 근데 1의 박출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게 양이 약한 거예요. 박출량이 약해서 맥이 약하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맥이 약하면 관상동맥 관류압이 왼쪽으로 가거든요.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은 왼쪽으로 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저혈압에 가까운 상태이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저혈압이 있는 분은 또 순간 고혈압으로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1의 박출량이 떨어졌다 그래서도 관상동맥 관류압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의 박출량은 맥박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1의 박출량 플러스 자심실 유효 펌프력. 얘가 심장에서 자심실에서 혈액을 내보낸 것도 같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이분은 맥이 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쪽은 우리가 칼라를 보지 않고 숫자를 봐준다. 뇌 쪽, 뇌혈관 탄성,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 그 다음에 간 기능 세 가지는 숫자를 봐주셔야 돼요. 예민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뇌혈관 탄성. 자, 우리 최고치가 1.94인데 실제 이분의 측정치는 0.838. 50% 이상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면 뇌혈관 탄력에 뇌혈관에 좀 찌꺼기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면 탄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오메가3 같은 거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코큐텐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뮤노겐 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재어보면 뇌혈관 탄성이 안 좋으신 분, 뇌경색이 오시는 확률이 되게 높으신데 그런 분한테는 우리가 뮤노겐 산화질소, 그다음에 오메가3를 드시는 분은 한 달 있다가 측정하시면 되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뇌혈관 탄성에 도움이 된다. 치료된다 이렇게 하시면 허위 광고 됩니다. 과대 광고 안 되더라고요. 저희 2시간 교육받아 보니까 모든 말씀을 하실 때 끝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로관 혈액 공급 상태 우리 어딜까요? 다 아시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목 좌우에 있는 경동맥, 그 다음에 목 뒤쪽에 있는 추골동맥 이 세 곳에서 뇌로 혈액 공급을 올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칼라로도 -2 노랗게 오셨고 숫자로도 21.396이 가장 좋은 수치인데 이분은 2.393 너무너무 떨어지시죠.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제가 꼭 뮤노겐을 같이 권해드렸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겠죠. 당연히 좋아지셨습니다. 저번 주에 측정을 했을 때. 자, 우리는 뇌까지 봤어요. 다 어디로 갈까요? 9번의 뇌신경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육안으로 보시면 뇌조직 혈액 공부 상태가 노란불이죠. 경동맥이 막혀있고 추골동맥이 막혀있습니다. 당연하네요. 그런데 이분한테 뭐가 있죠? 정서지수는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지세요. 되게 예민해지세요. 그래서 처음에 배웠을 때 조금 예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서지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액티바이즈 이 안에 있는 액티바이즈 보이시죠? 비타민 B3하고 비타민 B12, 3하고 10이에요. 이 성분이 정서지수가 한 달 있다가 액티바이저를 하루에 3스푼씩 한 번에 1회 3스푼에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섭취를 하시면 이 정서지수가 다 그린으로 오는 확률이 되게 높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고객님 좀 예민해지셨죠. 그럴 때 이걸 좀 많이 드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지수는 이분은
자, 우리 기억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뇌 앞부분의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신데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묵념, 묵상 여러 가지를 하시면 기억 기수는 이분은 아직은 괜찮으신데 이 뇌 혈액 공급 상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억 지수도 당연히 왼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기억 지수가 가면 기억력 감퇴에서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봐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위장으로 가볼게요. 이분이 좀 마르셨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위장의 흡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기억을 하실 때 우리 이제 소장에서는 지용성밖에 흡수를 수용성밖에 흡수를 못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양분의 80%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분은 뭐예요? 소장의 흡수력도 떨어져서 소장 흡수력이 완벽하게 초록인분하고 차이가 엄청 나겠죠. 50% 이상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용성을 흡수할 수 없어요. 소장은 수용성밖에. 그래서 저희가 담즙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용성과 연결된 칼슘,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과연 부족할까요? 부족합니다.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소장 흡수는 무조건 영양분의 80%가 아니라 소장에서는 고객님 지용성은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장 연동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랗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장 연동이 화살표가 노란 곳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구충제 좀 드세요라고 이렇게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구충제를 좀 강하게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에 무리가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 흡수로 갈게요. 자, 위장 흡수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위염. 그래서 노랗게 오시는 분은 저희 제품은 나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비타민C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식후에 위장 흡수가 노란불이 오신 분은 모든 저희 PM 제품은 식후에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장 연동 괜찮습니다. 증세만 말씀을 드릴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자, 장내 압력 계수 좋습니다. 이게 우측으로 가면 배에 가스가 있잖아요. 장내 세균 계수 이거 면역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으로 -1, -2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오신 분도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올 확률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햇빛 알러지 이런 것도 장내 세균 계수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토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분의 문제점은 대장 연동이었어요. 그래서 연동이 안 좋다. 우리 어떤 제품일까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워 칵테일을 오늘 설명드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그냥 파워 칵테일 안에 있는 그 유산균 2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소장과 대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계통이 많은데 루테리, 무유추출 유산균, 그다음에 아시도필루스 요 2가지가 연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2포씩 꼭 권해드리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으로 가볼게요. 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로 보는 것이 뇌혈관 탄성, 뇌로간의 혈액 공급 상태, 그 다음에 간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치로 보겠습니다. 단백질 대사 괜찮으시고 에너지 생산 0.99인데 0.75 약간 떨어져도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해독이 0.991인데 0.95 너무 좋으셔요. 술, 담배 안 하시고 이분요. 담즙을 좀 보세요. 0.826이잖아요. 근데 0.761 나쁘지 않으시죠?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쓸개에 1.5cm의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혹이 악성이 될 수 있으니까 제거 수술을 하자고 권고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도 몸에 염증이 많아서 수술을 하셨었는데 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오진이었다고. 담석만 있는 거지 물혹은 하나도 없었대요. 초음파 해보고 난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을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양자를 한 번 더 재어주면서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쓸개를 떼어내도 저희 PM은 지용성을 9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평생 그거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왔었는데 병원에서 오진을 하신 거예요. 멀쩡한 사람 쓸개를 떼어낸 거죠. 담석은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한 많다는 거를 다 아시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분 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드린 경우가 이유가 이거예요. 이상하게 담즙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쓸개에 물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췌장으로 가볼게요. 자, 췌장은 당뇨약을 드셔도 약의 파동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지만 이분은 약 안 드시니까 괜찮으시고요. 자, 혈당 볼게요. 혈당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나올 때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이 칼슘, 비타민 D3, 아연, 마그네슘, 뭐 크롬, 비타민 B3 이런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자, 과연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 미량원소가 뭐뭐 부족한가 볼까요? 칼슘, 아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칼슘, 아연 부족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코엔자임에 가면 비타민에 가도 나오겠네요. 비타민 B3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분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진 이유가 이분한테는 이제 비타민 B3, 그 다음에 D3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올 수 있는 미세한 파동을 이 기계가 잡아낸 거예요. 양자 측정기가. 그래서 고객님은 인슐린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당뇨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췌장 가고 그다음에 신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장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는데 요산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산은 이렇게 빨갛게 가면 우리가 통풍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통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가 뮤노겐 산화질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그거 드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동맥도 안 좋고 전립선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뮤노겐 아침 2알 저녁 2알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자, 폐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폐가 안 좋으시죠? 자, 폐활량 운동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폐활량 떨어지시고 동맥내 산소 함량이 왼쪽으로 가면 기관지가 약하신 거예요. 근데 폐하고 우리가 대장은 친구라 그랬죠? 대장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연동이 초록으로 오면 폐 기능도 되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동맥내 산소 함량이 우측으로 가면 피곤하신 거. 그다음에 폐 총량이 같이 이렇게 빨간 쪽으로 왼쪽으로 가 있으면 이것도 기관지가 약한 거, 안 좋으신 거. 그 다음에 폐 활량이나 폐 총량이 우측으로 가 있다? 그럼 어디가 안 좋죠? 인후염, 목감기가 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뼈 밀도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유실량은 스트레스 지수하고 이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중간에 삭제하고 몸에서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분은 칼슘 유실량이 빨간 분보다 나으지만 그 유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시하는 게 골질 증생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예요. 골질투기도 골다공, 뼈밀도 다 괜찮으십니다. 자, 류마티스를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좀 부족할까요? 경추, 목, 요추는 허리 쪽에 칼슘이 좀 많이 부족하시고 풍수분위가 저는 연골로 보고 있고요. 류마티스 이쪽이 좀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밀양원소. 자, 저번 시간에는 빈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분 거 갖고 얘기했는데, 자, 보십시다. 빈혈에는 뭐가 부족하죠? 철분하고 구리. 근데 아까 비타민에서 B3도 부족했죠.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골수에서 적혈구 피가 혈액이 만들어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철분하고 비타민 B10이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빈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잡아서 운반을 해주는 산소 운반책인데 뇌로까지 가는데 산소 부족이 오면 빈혈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로 진행이 된다. 그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철하고 구리가 너무 부족하셨고 보시면 비타민에서 비타민 B3도 부족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져서 빈혈과 연결된 것을 많이 소지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밀양원소에서 칼륨이 좀 부족하시죠. 그래서 어제 캐논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연산 칼륨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우리가 함량 표시에서는 칼륨이 빠져 있고 독일 거에서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김시원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제품 설명서 안에는 칼륨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셔서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오고 당뇨에 문제가 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한번 가봅시다. 자, 비타민은 비타민 A. 자, A는 지용성이에요. 그쵸? 동물의 간에서 추출하는 건데 우리 PM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식물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녹황색 채소, 당근 이런 데서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몸에 축적이 되죠. 근데 저희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셀레늄에 우리가 제슈츠에도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안구건조가 좀 있으시고 아까 비타민 B3 산소의 부족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서 보시냐면 기본 체질에서 보시면 산소 결핍이 딱 나오잖아요. 비타민 B3 하면 산소 결핍하고 연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과 C하고 E는 또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체내에서 합성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주스 있잖아요. 뷰티. 요 주스에도 이게 콜라겐 성분인데 요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게 콜라겐만 먹어서는 안 돼요. 비타민 C가 콜라겐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C하고 E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한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E는 어디에 많죠? 제슈추, 그 다음에 또 E에 많은 게 뭐 있죠? 오메가3, 코엔자임 Q10에 전부 다 플러스 E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타민 E가 여기 이제 부족해서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구나. 그다음에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십니다. 자, 비타민하고 이제 아미노산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번 시간에는 그냥 아미노산을 말씀을 그냥 슬쩍 지나갔던 이유가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웨이잖아요. 웨이. 보이시죠? 웨이인데 얘가 750g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청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PM의 웨이는 제가 오늘 하다가 제품을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유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제가 쭉 지나서요. 이렇게 벌써 웨이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코큐텐 얘기할 땐 코큐텐 말씀드릴 거고 웨이는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보이시죠? 보이시면 오 해주세요. 송다감 사장님 보이세요? 예, 예. 자, 보이시죠? 자, 우리 PM의 웨이가 왜 정말 대박이냐면, 제가 이거 나온 지 한 2달 됐잖아요. 2달 전에 우연히 TV에서 홈쇼핑에서 유청단백질을 파는 거예요. 저희 웨이도 유청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우유에서 카제인 성분이 80%하면 20%의 유청단백질만 뽑아낸 게 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제품은 다 나노화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깃털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유청단백질이. 근데 얘는 보통 유청단백질은 비필수는 없고 필수만 들어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PM 거는 비필수 아미노산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필수는
간에서 자동으로 합성이 되는데 필수는 꼭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합성 불가 아미노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은 류신, 그다음에 발린, 이소류신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근육량. 그래서 우리가 쉐이크 안에 이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근육 증가에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쉐이크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아미노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 제품 중에서 그 전 단계의 제품이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좋고 그래서 1인당 2개밖에 못 삽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주문을 하시면 콜라겐하고 이 뷰티랑 이거 같이 드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제가 조금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 꼭 주문해서 왜 웨이를 얘기를 했냐. 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 아미노산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중에서 이 리신트리토판은 숙면, 잠을 잘 자는 거와 연관이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리신트리토판 하면 잠을 잘 자는데 이게 정상으로 오면 그래서 우리가 선잠 잔다고 하고 우리가 또 뭐 꿈을 꾸는 거잖아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리신트리토판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웨이를 드시면 이게 많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면에서도 대박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아미노산 잠깐 말씀드렸고, 자, 코엔자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항산화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서 에브리데이 먹어야 되는 거,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이 코엔자임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뭐예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항산화 효소라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라고. 근데 많이 써서 없어졌다고요. 자, 이분이 문제점은 뭘까요? 이 초록에서 다 왼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았겠죠. 그쵸? 자, 우리 볼까요? 세포가 있어요. 항산화로 우리가 활성산소가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면 O2-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우리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가 염증을 만들잖아요. 염증이 궤양이 되고 궤양이 암으로 가는 그 기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지금 염증이 많아서 딱 이걸 보셔도 이분은 항산화 자체적으로 몸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인자가 많이 부족하시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코틴아미드는 비타민 B3예요. 액티바이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오틴, 비타민 B7, 판토텐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타민 B5. 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저에. 엽산, 빈혈이죠. 이분 아까 철분, 구리 다 부족하셨어요. 엽산, 빈혈이 심하신 분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자, 비타민 B9입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당연히 부족하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심장 아까 보셨죠? 심장에서 관상동맥 관료압이 왼쪽, 자심실 유혈 펌프력 왼쪽, 일회 박출력 왼쪽, 심장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코엔자임이 빠져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염증이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몸의 여건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읽어주시면 돼요. 이분은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겠구나. 항산화 효소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분비계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을, 남자분 3분을 쟀는데 갑상선 분비계수가 다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파랗게. 그럼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갑상선은 만성 피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랗게 가면 갑상선 저하나 항진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심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갑상선이 왼쪽으로 가서 만성 피로군이 있는 분들은 이거 있으시죠? 이거 그 뷰티 있잖아요. 이 뷰티를 좀 같이 드세요. 콜라겐이 이 한 달 드셨는데 양자를 쟀는데 그쪽이 다 정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갑상선 내분비계 쪽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뷰티 쪽 콜라겐을 이렇게 같이 기초 3종하고 같이 드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덜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잇몸이 좀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좋아지고 안구 건조 이런 것도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인체 독소로 가볼게요. 인체 독소는 이분은 특이하게 본인은 담배를 안 하셨는데 알칼로이드가 떴어요. 이게 지금 니코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흡연에서도 내 몸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리스토레이트가 미네랄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금속 난을 볼까요? 이분은 비소가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하면 비소가 많이 축적이 된답니다. 이분이 수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납, 순 이런 것들도 미네랄 리스토레이트 주스를 드시면 정말 배출이 너무 도움이 되세요. 이따가 줄어드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기본 체질 아까 보셨죠? 뇌력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경동맥, 추골동맥이 잘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신 거고 산소 결핍. 당연히 pH 7.4 이하라서 몸이 산성 체질로 가 있어서 염증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눈으로 가볼게요. 눈은 눈세포 활성도는 뭐냐면 노안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 피로는 아까 비타민 A 부족하셨죠? 안구 건조가 조금 시작이 되셨습니다. 자, 콜라겐 가볼까요? 콜라겐은 치아, 잇몸 쪽에서, 그 다음에 혈관 쪽에서 이런 게 약간씩 빠져 계셨습니다. 비뇨기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비뇨기관이 아니라 폐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콜라겐 부족으로 산소호흡기관, 심혈관계의 산소 운반 능력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맥박과 뇌혈관 이렇게 보겠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는 전립선을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염증 수치가 병원에서 10이 다 되셨다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쟀는데 코엔자임 Q10은 한 2병 드셨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주 적게 드셨는데 다른 건 다 좋아지셨는데 염증 수치 면에서 조금은 수치가 다 좋아졌는데 아직은 칼라면에서는 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그다음에 코큐텐 이거 드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오메가3 코엔자임 Q10을 제가 한번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메가3 여기 있죠. 자, 오메가3를 우리가 그냥 대부분이 없는 회사가 없잖아요. 오메가3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한번 읽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양자 말고 제품 설명서로 사업 설명, 그다음에 제품 설명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DH는 임신부, 그러니까 임산부에도 되게 좋아요. 그 수유 중에 유아한테나 태아, 그다음에 두뇌와 눈발당에 되게 좋잖아요. DH가요. 근데 PM은 그 독특한 그 방식이 있죠. 우리가 수용화 시켜놨잖아요. 마이크로솔브 공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 캐논 사장님한테 제대로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DHA, EPA 성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없는데 비타민 E가 뭐냐면 산화방지제예요. 천연 산화방지제에서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얘는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한테 이게 세포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혈전, 피가 끈끈해지는 거를 그 예방하는 게 EPA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DHA하고 EPA가 완벽하게 잘 돼 있고 흡수율이 90% 이상이다. 왜냐면 수용화된 오메가3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거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간장대사를 거치지 않고 담즙 분비 기능이에요. 수용성 기능 영양 오메가3를 독일 PM에서 어떻게 해요? 최초로 발명했다. 이게 저희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는 눈에도 좋고 그다음에 혈전 방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고칠 게 있어요. 죽상경화 이게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성판인가 돼 있는데 상판 요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죽상동맥이라고 해서 왜 혈관 안에 이렇게 죽상 우리 이렇게 혈전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오메가3가.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게, 혈관의 탄력도 좋아질 수 있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온몸의 만성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한번 가보실게요. 자, 코엔자임 Q10은 어디에 좋아요? 심장, 뇌, 여러 가지 세포. 세포가 우리 60조의 세포인데 세포의 미토콘드리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시황이 불로초입니다 라고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한 달에 6병 드시고 있는 제품이에요. 심장하고 뇌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스탄틴계 약물은 고지혈 약이에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의 고지혈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이 간에서 합성되는 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더 이런 것들이 발병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도 약해지고 코큐텐 부족하면 뇌에도 기억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5+1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티켓 구매했는데 오메가3,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이거 뷰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공유 중지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양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자에서 이분이 거의 다 봤잖아요.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보면 이게 봐주세요. 저는 사장님들 예전에 양자를 잴 때는 종합보고서를 그냥 이렇게만 봐드렸어요. 근데 숫자를 센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숫자 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의할 거에 뼈 성장하고 전립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세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 추까지요.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비소까지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까지가 안 좋으셔요. 그쵸? 자, 관리하시면 되게 좋아지시겠죠. 자,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 8월 28일 잰 거를 볼게요. 보고서 수령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뭔가 보이시죠? 뭔가 뭐 어떻게 됐죠? 1회 박출량이 노란불에서 파란불 한 칸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심술 유효 펌프력이 파란불에 정상으로 들어오셨죠. 코엔자임 Q10, 오메가3 안 드셨고 그것 때문에 경동맥도 안 좋으셔서 뮤노겐 좀 드셨고 뇌혈관 탄성하고 이 뇌조주 혈액공사 조금 좋아지셨어요. 아직은 변화가 없으시고 자, 위장은 소장 흡수가 노란불인데 한 칸 더 좋아지셨죠? 약간의 변화가 오셨고요. 자, 대장은 아직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 하루에 한 포밖에 안 드셨대요. 그래서 2포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간 기능에서는 뭐 다른 건데 해독이 약간 떨어지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뭐 여기서는 간 기능에서는 해독만 약간 떨어지시고 오히려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자, 췌장 볼까요? 췌장 정상이고 혈당도 인슐린 분비 계수가 노란 왼쪽이었는데 정상이 되셨죠. 그 다음에 신장도 요산은 똑같아요. 여기는 변화가 없으시고요. 이건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폐는 동맥내 산소 함량이 왼쪽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오셨죠. 한 달 만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신경은 아까 보세요. 뇌로간의 혈액공급 상태는 변화가 없는데 정서지수가 우측으로 간 게 정상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뼈 밀도는 유실량은 똑같죠. 근데 류마티스 쪽에서 골절 증상도 이런 게 다 정상이 돼버리셨고요. 자, 류마티스 쪽에서는 똑같아요. 이거는 없는데 아까 거기서는 약간의 변화가 왔고요. 자, 밀양원소에서 보시면 구리가 노란불이었는데 한 칸 좋아지셨네요. 그거 외에는 약간 아직은
변화가 없고요. 비타민 A가 노란분이었던 것 같아. 한 칸 좋아지고, 비타민 B 아직 산소 부족하셨고요. 요런 것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비타민 B6가 파란불이었는데 좀 도와주셨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제품을 안 드셨으니까 똑같이. 안 드신 건 하나도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오늘 계신 거예요. 내일부터 식사를 하신다니까, 네, 웨이 드시면은 단백질. 지금 이분이요, 다른 회사 제품, 단백질 제품 드시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 흡수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코엔자임에서는 똑같으세요. 코엔자임 Q10 2병 드셨는데 아직은 큰 차이는 여기는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본 체질을 한번 볼게요. 기본 체질에서 pH 7.4 이하로 빨간불이었는데 정상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몸의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예시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산소결핍 내력은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눈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변화가 콜라겐을 좀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맥박관 내혈관 쪽에서는 변화가 없으시고 전립선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근데 수치를 비교하니까 조금씩 좋아지셨거든요. 자, 종합보고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합보고서에서 아까 많이 주의할 거 2개가 있었잖아요. 하나 줄어들어서 우리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추까지 8입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스물둘. 자, 아까 몇 개였죠? 자, 잠깐만요. 우리 화면 공유 중지하고. 자, 아까 몇 개였어요? 선생님, 누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몇 개였어요? 36개였죠? 9개. 네? 39개. 39개. 9개, 지금 22개죠? 네. 그러면 몇 개가 좋아진 거예요? 7개. 17개, 그쵸? 17개. 예, 16개인가 17개인가 하여간 17개.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 한 달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고 오진으로 해서 쓸개를 떼어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뭘 떼어내주셨나? 자, 한번 봅시다. 아유, 기가 막혀요, 정말. 그냥 PM, 이거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위급한 상황에선 들어야 되지만 말이 안 돼요. 그냥 약간 담석이 있는 것 같고서는 왜 그거를 쓸개를 떼어내냐고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를 떼어내신 거라니까, 쓸개를요. 여기 물혹이 1.5cm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담석만 여기 돌이 좀 몇 개 들어있더래요. 이것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미네랄 그 제품이나 이런 걸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응집이 돼서 이게 담석이 생기는 건데 이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그 물혹이 있다고 이게 악성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덜컥 이거 제거 수술을 하셨잖아요. 복강용으로 해서. 이거 없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지용성을 어떻게 흡수해요? 여기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여기 이렇게 담아놨다가 우리가 여기 쓸개의 12장 위가 뭐예요? 위장이잖아요. 위장에서 지용성, 기름을 먹으면 12장에서 오잖아요. 여기 총담간에서 쓸개에 담겼던 담즙이 많이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해요? 코팅을 해요. 그거를 마이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계면활성제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쓸개 떼어낸 사람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간에 담즙 분비균이 떨어지면 치용성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네랄, 뭐 아연, 구리, 망간, 리스토레이트 다 지용성인데 어떻게 흡수하실 거예요? 이분은 평생 싫으나 좋으나 PM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고맙다고 PM을 알게 돼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로솔브 기술. 장은 소장이에요. 소장. 그냥 장이 아니에요. 소장은 수용성만 흡수하므로 지용성 영양소, 예를 들어서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오메가, 루테인 등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유화시킨다는 게 마이셀이에요. 그거를 코팅한다는 거, 유화시켜 소장에서 흡수시킨다. 왜는 소장은 수용성만 흡수하므로 이거 모르셨잖아요. PM에 독자적으로 담즙 없이 유화시키는 특허 기술을 채용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뭐까지 있어요? PTC까지 있잖아요. 빠른 흡수력, 빠른 시간 내에 몇 분 안에 세포문을 열어주는 해초류에서 추출해서. 그래서 얘가 오래 놔두면 비려요. 액티바이저 오래 드시면 비립니다. 놔두시면. 그래서 세포문을 열어줘서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PTC가 세포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흡수하기 어려운 산소와 영양 물질을 흡수력을 업시켰다. 이게 우리 마이크로소블 플러스 PTC 플러스 이게 NTC 이론 아닙니까? PM의 자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NTC라는 마크는 뭐예요? 아, 지용성을 수용화시켰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PTC가 있어서 수분 안에 막 가렵고 덥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비타민 B3, 나이아신 또는 니코틴아미드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밑에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지용성 영양 물질의 흡수율, 식품으로는 20%. 자, 음식을 통해서 먹었어요. 20%예요. 태블릿은 뭐예요? 이게 액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알약같이라고 있죠. 이거는 지금 코엔자임 Q10 타사 건데 이거는 캡슐에 쌓여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렇게 딱 뭉쳐서 있는 거잖아요. 뭐 고려온단, 예를 들어 고려온단 비타민C 같은 거는 10%밖에 흡수가 안 된다. 캡슐은 뭐예요? 7%래요. 그런데 저희는 그 NTC 독일 특허 기술력으로 흡수력을 향상했는데 몇 프로까지 과대간 것 때문에 90% 이상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태의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방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오메가3 한 달분이 10만 원대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18만 원 정도. 근데 저희 PM에 오늘 말씀드린 오메가3가 한 달에 최소한 한 2병 드셔야 되거든요. 한 병 가격이 41,200원 정도 하죠. 그러면은 8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흡수력과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오메가3 코엔자임 Q10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자를 하면서 정확하게 판독을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그룹에서 양자를 재워줬다는데 고지혈 약을 드시는 분한테 무조건 PM 삼성초만 드시라고 했대요. 그분은 양자를 보시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쉬운 양자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 오영진이 한 건 여태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단순한 거. 그렇지만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를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양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풀르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담석균이나 네. 신장 결석 그거 갖다 수술하지 않고 네. 니스트레이트로 일단은 장기 그 메가 복용하게 되면은 네네. 그 딱딱한 그 돌들이 다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다 배출이 아니라요.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굳어서 된 거라고 이충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오래간 저희가 이렇게 드시면 그 사이즈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 맞는데 이거는 허위 광고가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디테일한 그 담석에 대한 제가 정확한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 분, 양자를 재신 분이 엉뚱하게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물혹 생겨서 하신 건데 알고 보니까 담석이 있었더라. 사이즈가 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해독 후의 영양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2탄으로 미국에 있는 디드링크 있죠. 구매하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디드링크하고 해서 이제 담석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이충희 소장님한테 강의를 요청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소다감 사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좀 일찍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